테슬라가 차를 싸게 파는 게 결국 FSD의 확산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IPO를 거쳐 상장하는데 예상 공모가액은 약 1,000조 원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이어 뉴럴링크는 올해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양산 서비스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테슬라 FSD부터 볼게요. FSD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가끔 미국에서 수입된 테슬라 차량에 한해선 기능을 켤 수 있다고 합니다. 규제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문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결국 자율주행 시장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 되겠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술의 변화와 미래를 빨리 받아들이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FSD를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시행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소영 국회의원도 FSD 기술을 체험하고 SNS에 글을 올리니 일론 머스크가 바로 리트윗했거든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관심 높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차량이 한국에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섀도우 모드를 통해 한국과 관련된 자율주행 정보를 습득하게 만들고 규제가 통과되는 순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엔 레이더나 라이다와 같은 센서 위주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게 구글 모토였습니다. 멀리 있는 물건은 어디에 있고 앞에 뭐가 있으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처음부터 나는 사람처럼 자율주행을 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떠올린 기술이 사람의 눈과 같은 카메라였죠. 카메라를 여러 개 달고 실제로 보이는 순간순간 장면들을 AI가 신속하게 분석해서 실제 사람처럼 운전하는 시스템, 위험한 순간이나 혹은 다급한 순간에 실제 사람처럼 반응하는 자율주행을 꿈꿔왔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했던 자율주행은 구글이 꿈꿔왔던 자율주행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에 따라 칩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가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학습한 AI가 진짜로 사람처럼 순간순간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판단하는 건 카메라만 여러 개 달면 되니까 가격도 싸고 AI만 빨리빨리 판단만 해주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우리가 테슬라 기술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보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도 뒤처져 있는데 이 시장을 열어줬을 때 테슬라에게 선점당해버리면 나중에 시장을 회복하기 힘드니까 최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기술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 주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빠르고 높은 기술력으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전기차 판매 수량에서도 밀리고 FSD 시장 진입도 늦어버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나라였는데 수출과 판매량이 저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국산 기업들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가 IPO 상장하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 기업 공개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을 거다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올 연말쯤 본격적인 게 시작될 것 같은데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스페이스X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발사체 펠컨이라는 사업입니다. 한 번 쏘면 끝나던 걸 다시 회수해서 쓰는 거죠. 이 사고 전환 하나로 발사 비용을 90%나 절감하고 있고 심지어 발사체를 32번까지 재사용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 발사체 시장 중 57%나 차지하고 미국 내 발사 시장에서는 87%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독과점 사업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리닝크 사업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10만 대 이상 지구 주변에 쏴서 통신을 연결한 다음 인터넷과 위성 그리고 통신 사업을 하고 있고 가입자 또한 8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 당연히 프리미엄 테슬라가 되겠죠. 이어서 뉴럴링크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올해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양산 사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걸 하는 진짜 이유는 인류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이고요.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넘어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의 윤리적 권고에 따라 AI가 지배하는 인류 세상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내려면 인간도 똑똑해져야 돼 라는 생각에 거쳐 탄생한 뇌를 AI랑 연결하자는 사업 되겠습니다. 인간이 AI에게 뒤처지니까 머릿속에 연결된 AI로 내가 생각하는 순간 AI가 생각하듯이 빠른 속도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의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지를 못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해 텔레파시라는 조그만 칩을 만들어 머리에 이식해서 AI랑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생각만 하면 컴퓨터에서도 동작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10명 정도에게 임상되고 있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건 대량 생산을 통해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머스코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꿈을 가지고 있죠. 지구에서 지속된 생존, 지구를 벗어나 다행성 종족이나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화성에 가고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려면 로봇이 필요하고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XAI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스타링크도 필요한 거고, 거기까지 가려면 우주선이 필요하니까 스페이스X도 필요하고, 이 기능들을 전부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면 결국 XAI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엔 필요한 걸 외부 업체에게 받아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한 테슬라는 최근 들어 모든 사업을 수직 계열화로 완성했죠.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머스코놈이라는 생태계 안에 다양한 사업군들 펼쳐져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야만 나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차를 싸게 팔아서 FSD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보이며, 머스크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FSD 기술 우위는 카메라 중심의 AI 판단과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율주행에서 나옵니다. 레이더와 라이다보다 가격이 싸고 정확해서 타 경쟁사들에 비해 테슬라가 앞으로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페이스X의 IPO 예상 공모가는 1,000조 원으로 역사상 가장 큰 규모 기업 공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올해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시작하고요. 뇌와 AI를 연결해서 인류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구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단 하나겠죠. 이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잡음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바닥은 420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테슬라의 바닥은 420달러를 지킨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부의 시그널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